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청소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어머니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글로벌 리서치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최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글로벌 리서치가 우리나라 크리스천 중고등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교회에 출석하게 된 계기를 물었더니 주위의 전도보다는 가정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 청소년들 중 모태신앙은 42.8%로 가장 높았으며 가족과 친척으로부터의 전도는 33.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시기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 중 51.9%가 태어나면서부터라고 답했고 중학교 이전부터 다닌 학생도 전체의 33.5%를 차지해 기독 청소년들 대다수가 비교적 어린 나이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절반에 가까운 47.2%의 기독 청소년들은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어머니를 꼽았습니다. 이는 또래 집단 12%와 목회자 11.9%를 훨씬 압도하는 수치입니다.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교회 교육 전문가들은 가정사역이 한국교회 미래 세대를 위한 주춧돌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기독교연합신문이 한국교회 10년을 준비한다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도 같은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세미나에서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조성동 교수는 아이들은 가정에서 먼저 신앙을 배운다며 가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신앙교육의 1차적 장소로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정을 신앙교육이 가장 중요한 장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처음 신앙을 갖고 거기서 신앙의 기틀을 잡는 것이 가정입니다. 두란노 어머니학교 한은경 대표도 가정이 건강할 때 건강한 교회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교회는 왜 재기능 못하느냐? 교회의 세포인 가정이 붕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져야 우리 미래가 건강하다고 생각하셔서 가정사역을 이제 하게 됐죠. 한 대표는 또한 가정사역에 대해 신앙의 대를 잇는다는 목적보다는 교회가 지니는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접근하길 권면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침체 속에서 미래 세대에 대한 가정과 부모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일에 한국교회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선체에 노란 리본을 그리고 국내에 입항한 국제 기독교 선교선 로고스 호프가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 사고 희생자를 애도하는 선상 예식을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로고스 호프 한국방문위원회는 현재 머물고 있는 부산에서 군산으로 이동하는 중에 진도 해역을 지나갈 것이며 팽목항을 지날 때 배를 멈추고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선상 예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식은 부산에서의 선교 일정을 마치고 군산으로 이동하는 날인 9일 오후 5시경 진도 앞바다의 로고스 호프 갑판 위에서 진행됩니다. 이후 로고스 호프 사역은 7월 11일부터 20일까지 군산에서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인천에서 진행되며 선상 투어와 청소년 집회, 멘토링 세미나 등이 전개될 예정입니다.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종교를 통해 삶의 지혜와 교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성인 1,0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57%가 종교가 오늘날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종교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은 30%였고 무응답은 13%였습니다. 종교가 현대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고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62%로 가장 높았습니다. 보수 성향을 가진 응답자는 72%, 중도 58%, 진보 36%가 종교가 현대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갤럽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많은 미국인이 종교가 자신들이 처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며 이 결과는 미국이 아직 종교적 국가로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사가 시작된 1957년에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종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비율은 82%였고 종교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는 응답은 7%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토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인간은 모두 각자의 세계관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데요. 크리스천이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더 많은 우리, 알게 모르게 방향을 잃고 중심을 잃은 청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생각의 틀을 바로 세워주고자 하는 특별한 캠프가 열린다고 합니다. 마커스 문화캠프 핌, 오늘 문화산책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일주일은 7일. 그 7일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일주일 중 교회에 있는 날은 단 하루. 주중에 예배를 드린다 해도 대부분의 시간은 직장이나 학교 등 세상에서 보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도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을까? 세상의 문화 속에서 크리스천답게 살아가는 것, 크리스천의 문화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여기 그에 대한 답을 주는 조금 특별한 캠프가 있습니다. 마커스 문화캠프 핌입니다. 마커스 문화캠프 핌은 크리스천 청년들이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세상 안에서 성경적 기반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고민하는 이들에게 실제적인 도움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만들어진 캠프입니다. 문화사역단체 마커스 미니스트리와 크리스천 문화예술 네트워크 아트앤소울이 20, 30대 크리스천들을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합니다. 마커스 문화캠프 핌은요 2013년 작년에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문화사역단체인 마커스 미니스트리와 크리스천 문화예술 영역 네트워크 아트앤소울 함께 기획해서 만든 캠프입니다. 문화캠프의 이름은 플로우 유어 마인드라는 영어 문장의 약자 PYM을 합친 핌인데요. 생각의 밭을 새롭게 일구다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생각을 품기 위해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의 밭을 새로이 일구고 그러한 젊은 크리스천들을 세우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생각의 틀을 그리스도의 생각의 틀로 변화시키고자 시작된 마커스 문화캠프는 올해로 개최 2회째를 맞았는데요. 올해도 특별한 주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올해 캠프 2014년 마커스 문화캠프 핌의 주제는 청사진 그리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크리스천을 어떻게 부르셨으며 또 어떤 명령으로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지 바로 우리의 소명과 사명이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다뤄보는 캠프입니다. 문화캠프라는 이름에 걸맞게 일반 수련회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만날 수 있는데요. 저녁마다 마커스 미니스트리와 함께 드려지는 예배는 물론 각 분야의 문화예술인들의 참여로 여러 가지 체험 활동과 멘토 강의, 공연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자기다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사명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면 올해는 실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에 초점을 맞춰 나의 미래 공작소라는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삶 속에서 실현하기 위한 실제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을 깨닫는 시간을 마련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게 돼 있죠. 우리가 올바로 나의 정체성을 모르게 되면요, 우리는 누군가가 심겨준 정체성대로 살아가게끔 돼 있습니다. 문화. 작은 틀에서 이해하면 예술, 문학 등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문화란 한 집단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생각, 행동, 신념 등을 총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문화 캠프라는 컨셉트에 고개를 갸우뚱했던 참가자들도 크리스천 문화를 이해하고 그것이 어떻게 삶에 적용되어야 할지를 다시금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예배가 아니잖아요. 단순 강의인데 내가 이것들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나하고 예수님은 별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많이 깨달았고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 과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뜻이 얼마나 선한지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나는 이랬구나 다시 새롭게 알게 되면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하늘 소망을 꿈꾸며 동참하는 자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주신 삶과 소명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그려야 할까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방향을 정하는 거니까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르겠고 고민하고 있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조금 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함께 하셔서 그 방향들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 길은 맞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가는 이 길들은 맞는 것인지, 선한 길들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답은 없지만 한 사람이 겪은 그런 과정들의 얘기들이 누구에게나 공감갈 수 있는 어떤 공통적인 키들은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커스 문화캠프 핌은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간 경기도 대성리 광림 비전랜드에서 열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991년 경영학자들의 모임으로 시작된 기독경영연구원이 상반기 오픈 포럼을 열고 기독경영 핵심 원리 중 하나인 창조경영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0여 명의 참석자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이번 오픈 포럼은 창조경영으로 리디자인하라를 주제로 열렸으며 한정화 중소기업청장과 유현호 제닉 대표, 정현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습니다. 주최 측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원리의 시각으로 어떻게 경제 문제를 극복할지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포럼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기독경영연구원 배종석 원장은 기독경영인은 성경적 경영 가치관과 윤리성,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하는 나라의 가치 그리고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경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문성과 이제 역량을 가지는 것이죠. 한편 기독경영연구원은 매월 첫 번째 토요일에 소규모 경영 포럼을, 상반기와 하반기에는 오픈 포럼을 열고 기독경영에 관한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네트워크가 이스라엘 군 감옥에 수감된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을 위한 책 보내기 캠페인을 오는 9월까지 진행합니다. 팔레스타인 어린이 인권단체는 매년 700여 명의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이스라엘 군에 의해 체포 구금되고 이 중 200에서 300여 명이 감옥에 수감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스라엘 군 감옥에 수감된 어린이는 모두 1,336명으로 매년 297명 정도가 감옥에 갇혀 지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CNPP 관계자는 수감된 어린이들의 가장 큰 혐의는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돌을 던졌다는 것이라며 이 중 많은 아이들이 체포와 신문 등을 통해 폭력과 욕설, 거짓된 진술을 강요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CNPP는 감옥에 갇혀 있는 아이들의 자존감을 키워주고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번 캠페인을 펼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KCNPP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수감된 어린이들 300여 명에게 1인당 10권의 책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2014) 구세군 국제 긴급구호 세미나가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구세군 사관학교에서 열립니다. 구세군 국제본영 국제긴급구호팀의 전문 강사가 위험과 재난, 인도주의 현장과 긴급구호 사례 등을 강의합니다. 한국구세군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긴급구호 활동을 이해하고 긴급구호 매뉴얼 등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SCF 작은교회 세우기 연합이 오는 10일 한남제일교회에서 희망목회 사역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희망목회는 작은 교회들이 자립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도훈련과 문화사역 지원 등 작은 교회에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역들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세계성령중앙협의회 세계성령봉사상 선정위원회가 제14회 세계성령봉사상 수상자로 국내 부문의 김순규 장로, 국제 부문의 일본의 도이 류이치 목사를 선정했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1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립니다. 한국성경신학회가 다음 달 11일 신반포 중앙교회에서 제34차 정기논문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발표회는 로마서 주해와 설교를 주제로 열리며 스코트 아페만 스코틀랜드 성 앤드류스 대학 교수가 이방인들을 위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 발표합니다. 날씨입니다. 장마가 주춤한 틈을 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주일까지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고 장마 전선은 토요일 밤부터 제주 해상으로 다시 북상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1도, 부산 20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대구 3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2에서 4m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8번째 태풍 너구리가 한반도를 향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쯤 제주 먼바다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